작년에 입사한 A 선배는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평소 저한테 쌀쌀맞던 다른 동료가 조용히 저를 불러내서 내 얘기 엄청 하고 다녀. 저번엔 내가 남자친구랑 싸운 이야기도 해주더라.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이었던 건 A 선배가 했다던 이 한마디였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취약한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아주 가스라이팅의 교과서적인 장면인 거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해요. 아주 영악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마지막에 3시간을 혼자 울었다는 사연이 있어서 거기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마디만 못하겠어요. 한 3마디 정도 할게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음정비소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직장 3년차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었어요. 누군가 제 말을 오해할까봐 새벽 2시에도 긴 카톡을 보내 해명하고, 회의실에서 한 명이라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와서까지 되감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작년에 입사한 A 선배는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첫 출근 날부터 너 표정이 어두운데 내가 챙겨줄게 하면서 점심도 매일 같이 먹어주고, 퇴근길엔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더 쳐줘. 언니가 밥 사줄게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선배한테 가족 얘기, 연애 얘기, 심지어 예전에 다녔던 병원 얘기까지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 평소 저한테 쌀쌀맞던 다른 동료가 조용히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A 선배가 너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 엄청 하고 다녀. 저번엔 내가 남자친구랑 싸운 이야기도 해주더라.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이었던 건 A 선배가 했다던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쩌겠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앤데 내가 도와줘야지. 차라리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 일 이후 제가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 눈치챈 A 선배는 다음날 제 자리에 디저트를 올려놓고 요즘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라며 울먹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다 쳐다보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또 제가 아니에요 언니. 제가 요즘 좀 예민했어요 라고 사과하게 되었죠. 그 말을 해놓고선 집에 와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3시간을 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A 선배를 대해야 하는 걸까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사연 속 A 선배 같은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 걸까요? 이게 직장이나 또는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사연 보내주신 분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A 선배는 겉으로 보면 되게 친절해 보이는데 그리고 상처 입어 하잖아요. 상처 입어 하는데 임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취약한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잠재적 착취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는데 본질은 좀 달라요. 그 3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우미 옷을 입은 통제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왜 부부의 세계 한동안 유행했었죠. 드라마에 보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여다경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정하게 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친구 노릇을 해줘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나 없으면 너는 못 살아 하는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또 그 옛날 영화 미저리에 보면 거기 여자 주인공이 나는 당신의 진정한 팬이에요. 그러고 다가왔다가 마지막에는 사이코로 변하면서 왜 너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발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사연에 보면 이 A 선배가 얘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애야 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그 미저리의 그 말하고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미저리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아니라 상대를 내 통제권의 영역에 놔두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사슬을 가진 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가스라이팅하고 눈물 흘리는 거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사연자가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막 디저트 올려놓고 막 울먹이면서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가스라이팅의 교과서적인 장면인 거거든요. 감정적인 책임을 당신한테 쓱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네가 변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A 선배한테 사과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아주 안 좋은 패턴인 거예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최근 거가 안나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사기꾼이잖아요. 일종의 리플리 같은. 가까이 다가오고 친해지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싹 파고들면서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내 소속으로 만들어버리는 패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해요. 아주 영악한 부분인 거죠. 피해자는 옷을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은 뒤로 묻어뒀어요. 사실은 뭐 뒤에서 험담하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그냥 적당히 거리 두려고 하니까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했어? 가로치고 너는 나쁜 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 동료들 보기에도 이 사연자는 그냥 냉정한 사람으로 되는 거고 이 A 선배는 그냥 상처받은 선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표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풍부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뭐 좋은 형, 좋은 언니가 된다 그래서 진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오히려 그걸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죠. 구분점은 뭔지 아세요?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느냐. 주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정말 필요할 때는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내가 없으면 너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교수님,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사실은 마지막에 3시간을 혼자 울었다는 사연이 있어서 거기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마디만 못하겠어요. 한 3마디 정도 할게요. 첫 번째가 한심한 거 아니에요. 사연자는 그냥 너무 많이 참아온 것 뿐입니다. 사연을 보면 스스로 자책하는 말이 너무 많고요. 내가 한심하다, 예민했다, 내가 잘못했는지 뭐 이런 자기 평가를 너무 많이 하세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기분을 관찰하고 그걸 살피는 게 그게 생존 전략이었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둔했던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섬세한 사람이라서 다친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는 건 모진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의 성숙함이에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그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모, 연인, 배우자, 그리고 직장 선배 이런 분들하고 건전한 거리를 두는 거는 어른의 필수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안전한 거리를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다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직장이에요. 직장에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그러세요? 내일은 내가 처리한다 생각하세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실전 처방인데 그냥 직장은 기능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첫째, 사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거기서 가족 얘기, 무슨 연애 얘기, 내 과거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또 그 A 선배가 다가오면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이요. 근데 내가 조금 바빠서 이 일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그러겠죠.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라고 물으면요.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그동안 선배가 너무 마음 써줘서 감사한데 선배한테 신세지기도 싫고 제 페이스를 좀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그저 담담하게 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자 배우가 생애 감사해라는 자서전을 몇 년 전에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요. 지금 그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조금씩 성장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정비소는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